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이제 우리는 야 옆에 스튜디오에서 편하지 않아요? 모니미팅 얘기하다가 오늘 우리가 매주 월요일이면은 전략팀에서 마켓 클루를 발표합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내용과 섹터 발표한 부분이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뭐 셋이서 같이 얘기하면서 마켓 클루 발표하자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계속 변할 거예요. 저희가 뭐 방송국도 아니고 저희 편한 대로. 그래서 일단 마켓클루 얘기 들으면서 우리 연변찬 연구원 또 우리 양현명 연구원이 들어왔는데 롯데케미칼 오늘 발표했는데 두 개 연결해서 한번 같이 잠깐 얘기해보죠. 그럼 마켓클루 한번 시작해봐요. 예. 네, 먼저 마켓클루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장이 최근에 좀 강했습니다. 오늘이 1월 21일인데 1월 들어서 코스피가 좀 빠르게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시장이 이렇게 희망이 없는 거는 아니고 최근에 좀 미국 시장을 보니까 주도주가 바뀌는 것 같은 흐름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좀 올라오면 또 바로 이제 안도렐리의 어떤 부담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 네네. 뭐 안도렐리 부담 뭐 그런 시작이라는 게 이제 하여튼 오늘 차트에서 뭐 같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3페이지의 그림 오른편 그림 요새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이 보기에는 한국은 뭐 여전히 싸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워낙 달러가 워낙 작년에 강하기도 했었고 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지만 뭐 미국 입장에서는 MSCI 코리아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로 비교하면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MSCI 코리아 여기다가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더 싼 거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좀 외국인이 사면서 시장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좀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내국인이 느끼는 것보다 더 싸다.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왜 사냐고 자꾸 나한테 묻거든. 그러면 이제 양명도 같이 있지만 심플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MSCI 코리아 기준으로 보면 원 달러가 지금 1,120원 이 정도에서 뭐 1,200원 가는 확률보다는 한 1,050원 가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너무 좋아. 지금 어느 정도지? 그 상위 한 50종목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그렇죠. 높죠. 제가 지금 그 연말 지나가지고 트래킹을 안 하고 역시 있어가지고요. 아침에 이렇게 막 하니까 당황하는 모습 이런 게 좀. 근데 배당 수익률도 내가 알기에는 한 50, 코스피 50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양방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외국인들이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거든. 지금 네. 내 생각에. 그게 아마 매크로하게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4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참 의미 있죠. 한번. 그렇죠. 지금 실적 추정치가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실적 추정치 왜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심플합니다. 지난해 말에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애널리스트 간담회 하면서 실적 컨센서스보다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한번 추정치 하향 조정했고요. 올해 초에 잠정 실적 나왔는데 애널리스트들 추정치 있으면은 가장 추정치 낮은 것보다도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뭐 반도체 업황들 전반적으로 추정치 하향 조정되면서 EPS가 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EPS가 떨어지면은 PER이 올라가잖아요. 여기다가 주가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두 개가 합쳐다 보니까 PER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 왼편 그림이 좀 시사점은 이거 같지 않아요? 좀 최근에 맨날 다니다 보면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레퍼토리 같은데 이번에 4분기에 뭐 많이 반영했다. 빅백스 만든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말이 도니까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또 어떻게든 정부에서 감독원에서 목표가 괴리도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냥 EPS 엄청 낮추는 것 같아 지금. 뭐 연간까지 같이 낮추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포워드 값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 좀 돌아서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3월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2월 달까지는 4분기 실적 나오는데 4분기 실적 그렇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그쵸. 안 해가지고 약간 좀 불안하고 아까 말씀 잠깐 드리다가 말았는데 PR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주가 올라가면서 내려오니까.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한 5월, 6월 정도에 시장 한번 빠지고 추석 지나고 한번 더 빠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PR이 주가는 한 10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PER은 거의 뭐 작년 5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급락 맞기 전에
PER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좀 PER 너무 빠르게 오른 거 아니냐? 약간 저밸류 매력은 약간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들어드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갖고 이제 염동창을 계속 이제 내가 아침에 하니까 좋네. 아침에도 계속 다투는 부분인데 이거 좀 올라오고 갖고 너무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뭐 레벨로 보면 아직 멀었죠.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또 있죠. 이제 한국이 어느새 설날이 다가왔어요. 2주 앞으로. 근데 며칠부터 하죠? 2월 1일이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월화수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이제 남은 거죠. 급하게 오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얄머 연구원이 구정 연휴 때 여행을 가기 때문에 몰디브를 가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또 오늘 모셔봐서 지금 이건 구정 연휴가 길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해 보통 연휴 전에 좀 주가가 부진했죠. 그렇죠. 한 보통 2주 정도 재미없다가 이제 연휴 앞두고 한 3일 정도 전에 좀 반등을 하는 게 나와요. 팔 사람들은 한 3일 전까지는 판다는 얘기고 이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휴가 길면은 그때 뭔 일이 터지더라도 대응을 못 하잖아요. 휴장 때는.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 보면은 연휴 전에 한 2주 정도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더라라는 거 생각하면은 지금부터는 약간 수급 쪽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지만 적어도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너무 급하게 마음을 갖지는 말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약간 주춤할 때 주식사고 뭐 이러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끝난 거냐 이제 다시 여기서 다시 팔고 다음번 기다려야 될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지금부터는 약간 주도주 변화에 대해서 대응 준비를 하는 기관으로 삼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반등을 빠르게 했잖아요. 반등하는 상황을 보면은 좀 주도주의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가 지난주에 주얼리 업체 주가가 좀 달랐다는 거죠. 이게 좀 재밌는 건데 6페이지의 왼편 그림 이거 진짜 독특한 거야. 디카플이 나온 거. 이게 S&P 500 기업에 주얼리 업체가 두 개가 있어요. 티파니랑 시그넷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티파니라는 업체는 다 압니다. 모르는 분 거의 없으세요. 근데 시그넷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면요. 티파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절반이 일어나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뭐 중국, 일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나오죠. 그만큼 익스포저가 있는데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90% 매출이 북미 지역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10%는 영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시그넷이라는 브랜드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티파니 주가는 급등을 하고 시그넷 주가는 급락을 하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다. 아시아는 팔리고 미국은 안 팔린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미국에서는 지난 헐리데이 시즌에 진짜 실적이 안 좋았다고 이렇게 시그넷에서 발표하면서 이거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루에 20%씩 빠졌어요. 근데 티파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렇게 가이던스 발표했는데 중국 매출 그로스가 너무 좋고 다음 분기에는 2019년에는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일본 매출도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버리니까 티파니 주가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미국 증시 이렇게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 보면은 중국 익스포저 있는 기업들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페이지에도 나타났는데요. 작년에 뭐 한 4월부터 10월까지 상승이랑 올해 한 12월에서 뭐 1월 말까지 지금 한 21일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면은 뭐 폭 자체는 당연히 그때가 더 빠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폭 자체는 좀 많이 비슷한 레벨까지 왔는데 시장에 올라가는 업종의 색깔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가장 셌던 거는 IT랑 헬스케어 업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업종이 S&P 500에서 가장 수익률 좋았는데 지금 수익률 보면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1월 20일까지 한 달 정도 수익률 보면은 IT랑 헬스케어는 S&P 500 수익률 미칩니다. 벤치마크 언더했어요. 오히려 잘 나왔던 거는 좀 재미없었던 금융업종이 굉장히 급반등을 했고요.
소재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성격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생각보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강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완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은 중국도 좀 먹고 살만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중국 이슈 때문에 눌려왔었던 업종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에 좋았었던 성장주 이쪽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시장 한 2주 동안 쉴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때 기회 삼아 올라갈 때 좀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 상황을 좀 기회 삼아 가지고 좀 금융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산업재 같은 에너지 같은 중국 익스포저와 상관성이 높은 시클리컬 업종들 한번 좀 비중 올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이 제 자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가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어떤 댓글에 봤더니 저희 이상하다고 하시지만 하여튼 우리 옆에 있으니까 이게 좋네요. 하여튼 아침에 이제 전략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리서치 센터라는 것이 이제 섹터와 좀 연결해서 전 헤드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저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소재 담당자들과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 정할 연구원이 지금 산유 들어가 있지만 포스코 계속 좋게 얘기를 해왔고, 그것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나 가장 특징적인 게 우리가 화학 업종 하면은 다 이제 전지주만 보더라고, LG와. 근데 사실 로케가 대장주였거든 과거에. 과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롯데케미칼 양현매 연구원이 21일자입니다. 반등 타임이란 제목으로 로케를 오늘 자료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 연결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우리 퀀트랑 소재 담당자랑 얘기 있는데 한번 로케 얘기 좀 들려줄래요? 어때요 요즘? 네, 지금 얘기 들으셨던 거와 같이 그 무역 전쟁 때문에 리스타킹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스프레드가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고요. 되게 안 좋지 지금도 스프레드. 지금도 바닥에서 뭐 일부 제품들은 반등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 무역 전쟁이 조금 일단락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리스타킹 수요가 나올 테고, 그동안 눌려왔었던 뭐 제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4분기 실적이 거의 최악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당연히 V자 반등이 나올 걸로. 실적이 언제쯤 나와 4분기? 4분기는 2월 지나서 나옵니다. 설 지나서 나오는 상황이고. 설 지나서 그럼 봐야 되나? 국가로는 바닥인 것 같은데. 타이밍은 지금은 거의 그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그 무역 전쟁이 가장 큰 화두였었고요. 그거에 일단락 난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면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에 대한 실적은 거의 시장에서 최악인 상황으로 다들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한 펀더멘털과 함께 센티멘트 자체도 이미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삼성전자 점정 실적 나왔을 때 우리가 그 펀선 하단이 11조 8천억이었는데 10조 8천억 나왔는데도 그날부터 당 돌았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로켓도 4분기 최악인 거 다 알거든 지금. 지금 거의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2천억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들 1,500억 얘기하지 않아 지금? 지금 제가 1,800억을 썼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최저치가 1,500억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 믿은 최악을 얘기하는 애가 거기 얘기하더라고. 그 정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거의 2천억 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안 좋게 나왔다라고 왜 일회성 하더라도 비용이 2천억이나 나오지? 지금 일회성 비용은 일단은 그 원재료인 납사가 레깅되어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에 고가의 납사가 지금에 와서 투입이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높고 그리고 제품 가격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스프레드가 악화되어서 지금 납사는 내려와 있으니까 유가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1분기에는 사실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보수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분기가 그런 거 일회성 다 반영해서 아주 그냥 뎁스하게 나오면 최소한 4Q 대비 1Q는 올라오는 건 거의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는 거의 4천억에서 5천억대 영업이익까지 올라올 주식 거라고 지금 보는데, 사야지.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우려는 무역 전쟁이 여기서 계속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 나오기가 제품 가격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스프레드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고, 반대로 무역 전쟁이 좀 불확성이 완화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면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반등이 나와야 따르고.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거의 올해 최악을 가정을 해도 ROE가 떨어진다고 해도 10% 이상까지는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정한 수치로는 뭐 PBR 0.9배를
이제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했는데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선정한 목표 주가까지는 거의 빠르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가 그림 생각하고 이래 있습니다. PBR 과거 히스토리컬 밴드 보면 정말 히스토리컬 로드라고 PBR로. 히스토리컬 로우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뭐 거의 펀더멘털과 센티멘트 최악을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ROE 10% 넘으면 PBR 1배는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1배 때까지 타겟 PBR을 설정을 많이 하는데 아니, ROE 10% 넘는 종목이 PBR 1배도 못 받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너무 그러니까 요새 너무 저밸류죠. 케미칼 담당자들이 너무 자신감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실제로 무역 전쟁 이후로 실물 경제에 이렇게 꽂히다 보면은 제품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 화학 업종은 뭐 1차적으로 가장 메인 타격을 입은 업종이긴 맞습니다. 거죠. 나는 요새 오히려 섹터의 어떤 이런 시크릿칼 담당자들이 너무 매크로 이슈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바텀에 대해서 체크를 말한 게 매크로를 너무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모든 자료를 봤더니 그냥 매크로 얘기밖에 없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PBR로 히스토리컬 로에 있는데 이게 최소한 분기별로 나아지겠는가랑 우리 아침에 사실 모닝 때 내가 이제 양명한테 뭐라고 했던 거 비판했던 게 뭐냐면 여차 NCC에 대해서 왜 너는 너무 심플하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냐. 내 생각에는 가동되는 거 아니야 증설됐으면. 여차 NCC는 20만 톤 규모고 그러니까. 이제 가동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큰 게 미국의 ECC 프로젝트가 100만 톤 규모가 빠르면 1분기 내로 이제 가동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뭐 물론 그게 가동돼서 실제로 수요가 없으면 고민인데 수요가 없으면 팔리면 고민이죠. 그만큼 들어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강가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반등 타임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자료 보시면은 5페이지에 있는 소위 여러 제품 가격들 얘기 좀 해줄래요? 에틸렌부터 쭉 한번 최근 동향 좀. 지금 최근 동향은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빠졌고 여기서 일부 제품들은 이게 좀 시계열이 길어서 그렇지만 V자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다. 어디가? 뭐 아주 굉장히 미미하지만 보시면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 프로필렌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ABS나 PVC도 올라왔고 PX 가격도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PE 가격들도 조금 반등이 나왔고. 근데 올해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수요만 조금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그런 우려들이 좀 해소되면서 주가는 그래도 바닥을 잡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케가 나는 작년에 로케는 좌절의 역사였는데, 그렇지? 그리고 어쩌 연초가 돼서 이제 고민되는 게 이러한 소위 시크릿칼 중에서 조선이 작년에 사실 양현명 군이 잘 콜을 잘했고 지금. 근데 이제 조선도 어쩌면 그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최악은 벗어났다.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연초에 의미 있을 때 삼성전자가 최악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돌아서고 포스코 돌아서고 막 은행주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게 하나씩 돌아서고 있는데 이제 나는 그런 걸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염동찬 연구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줬던 게 티파니와 시그넷 두 개를 놓게 보면 확실히 작년은 미국 위주였다면 이번에 약간 변하는 아시아 중국 위주. 그래서 오늘 좀 이걸 왜 이렇게 해드리냐면 저희가 모닝미팅 때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전달해 드릴까. 저희는 발표자가 여러 명 있으면 갖고서 우리끼리 디스커션하고 여기서 어떤 우리가 잠재적인 바이콜이라는 내용을 할 때 연결해요 저희가. 근데 요거 두 개가 제가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좀 연결되는 자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염동찬 연구원은 어때요 오늘? 양현명 거 듣고 나서 어떤 생각? 저는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더 떨어질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좀 탑다운 쪽에서는 뭐 중국 무역 이슈도 이렇게 좀 해결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ROE 10몇 %의 PBR 0.9배? 지금 0.8배가 안 됩니다. 너무한데. 아니 목표 주가가 뭐 0.9배 좀 넘는 거잖아요. 배당 수익률도 거의 지금 조금 올라와서 지금 3% 후반까지는 내가 아까 상황이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외국인들이 왜 살까 자꾸 물어보는데 사면은 워낙 달러가 현재 원화가 약하니까 여기서 환 먹고 배당 먹고 두 개 겹친 거라니까. 특히 우리 상위 50 종목 딱 놓고 오면 배당 수익 3% 이상 나온대요. 내가 그래서 도대체 물어봤던 건데.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배당 수익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연말까지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싸다는 이건 너무 싸다라는 지표인 거지.
약간 애매해가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뭐가 있을까 그냥 개인적인 거야 헤드 입장에서. 근데 그 야이머 연구원 생각은 어때? 오늘 염도차 연구원 아까 발표 듣고서. 아까 전에 저도 티파니하고 시그널 얘기 들으면서 확연하게 걸리는 모습 보니까 사실 주식 시장이 중국에 대한 반등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대 피해주들이 시클리컬들 뭐 IT도 맞긴 하지만 시클리컬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나는 IT와 시클리컬 같아. 네. 그래서 IT와 시클리컬이 연동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좀 더 우리 담당자들이 좀 더 우리가 얘기도 하고 좀 추적도 하고 퀀트 입장에서는 좀 더 뒤져보시고 됐습니다. 오늘 1월 21일 모닝 미팅 끝나고 나서 마켓클로와 롯데케미칼 아까 우리 주알모 PD가 이건 무슨 프로입니까 또 물어봐가지고 표정을 인상을 팍 썼는데 그냥 우리가 아침에 들었던 생각 콜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